안녕하세요. 새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이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스스로와의 약속을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본인이 스케줄을 쓰고 그 스케줄을 제대로 지켜나갈 때 자존감과 자신감이 쭉쭉 향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2023년 초기에 세웠던 계획들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신가요? 그 계획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시간 관리는 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책에 시간 관리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442시간, 442시간 법칙이라는 이 책에 시간 관리가 어려운 이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리가 어려운 이유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왜 시간 관리가 그토록 쉽지 않았을까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442시간 법칙 50쪽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관리가 어려운 이유. 시간 관리가 어렵다는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여보면 이유도 다양하다. 그중 첫 번째는 가슴을 뛰게 하는 목표가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기보다는 그저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 같이 흘러가기만 할 뿐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미래를 생각하기보다 그저 수능 점수에 맞는 대학을 찾아가기 바쁘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어영부영 놀다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졸업이다. 남들이 취업하는 걸 보며 그저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입사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달린다. 하지만 막상 직장에 들어와 보면 내가 원하는 삶과 너무 다르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한다. 하지만 목표도 없고 생각도 없다. 반면 어떤 이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거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시간을 집중한다. 자신의 업무도 목표의 일부이기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틈틈이 남는 시간은 자기 분야의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업무에 적용할지를 공부한다. 그러다 보니 매일 출근하는 것이 즐겁다. 상사가 어떤 일을 시켜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지식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주어져도 자신감이 넘친다. 주위 사람들도 고민거리가 있으면 나에게 상담하러 오기 때문에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도 더욱 열심히 하게 된다. 두 번째는 생각나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일 상사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기획팀과 과장에게 전화할 일이 생각난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메일을 확인하자 업체로부터 납부기 한 확인 요청 메일이 와 있다. 간단한 일이겠지 생각하고 메일을 쓴다.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다 보니 20분이 훌쩍 지나갔다. 그때 옆에 있는 직원이 같이 커피 한잔 하자고 한다. 바람도 쐴 겸 밖에 나가서 커피를 한잔 한다. 사무실로 들어오니 벌써 점심시간이다. 점심을 먹고 건강을 위해 간단히 회사 주변을 산책하고 사무실로 와서 낮잠을 잔다. 보통 직장인의 하루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정작 자기 일은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일과 시간이 끝나고서야 비로소 일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 퇴근 시간이 밤 9시, 10시를 훌쩍 넘긴다.
집에 가서는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시원한 맥주 한 캔을 선사하고 TV를 보다가 잠들어 버린다. 눈을 떠보니 알람 시계는 이미 꺼져 있고 시계바늘은 아침 8시를 가리키고 있다. 허둥지둥 고양이 세수를 하고 머리에 물만 묻히고 대충 옷을 입고 뛰어나간다. 직장인이라면 이런 경험이 한두 번쯤 있을 것이다. 나름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지만 늘 뭔가에 쫓기는 것 같다. 업무를 하면서 목표한 일을 끝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확히 업무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대로 일을 한다면 그날의 중요한 일 3개 정도는 마무리할 수 있다. 괜히 과도한 욕심으로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만 하면 끝내는 일은 없고 해야 할 일은 점점 쌓여갈 것이다. 대개 직장인들은 출근 후 컴퓨터를 켜고 계획한 일을 먼저 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들어오는 포털 사이트의 뉴스부터 보게 마련이다. 그러다 SNS를 확인하고 새로 올라온 글들을 보면서 즐거워한다. 바로 일할까? 인터넷 기사를 조금만 더 볼까? 진짜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일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일찍 퇴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회의가 잡힌다. 1시간 회의하고 피곤함에 지친 나에게 팀장이 수고했으니 맥주나 한잔하자고 한다. 거절하기도 뭐해서 지친 몸뚱이를 이끌고 따라간다. 또 누군가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당신의 시간을 요구하기도 한다. 상사가 갑자기 와서는 김 대리 회의 좀 들어와 라고 말하면 어쩔 수 없이 네 라고 말한다. 정작 회의에 들어가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자신이 너무 싫다. 그냥 앉아는 있지만 내 머릿속에는 온통 하다가만 업무만 떠오른다. 빨리 회의장을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한다. 우리는 사회 규범상 아니요 라고 말하기가 힘들다. 특히 상하 관계에서는 상사의 지시에 거부하지 못한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사도 중요하지만 내 일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내 시간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직장인은 보통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 내가 회사에 기여한 시간의 대가로 돈을 받는다. 직장 생활은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연봉제의 경우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에게 돈을 더 주기는 하지만 크게 차이는 없다. 3번째는 역할 갈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맡은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 친구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한다. 업무도 생각해야 하고 주말엔 가족과 무얼 할지 고민도 해야 한다. 운동도 해야 하는데 인맥 관리를 위해 회식도 참석해야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 자격증도 공부해야 한다. 이것저것 다 고려하다 보면 정작 날 위해 쓸 시간이 없다. 매일 24시간이 입금되는 내 시간 통장은 언제 빠져나갔는지 모르게 잔액이 없다. 4번째는 게을러지는 습성 때문이다. 힘든 일과 쉬운 일이 있다면 당연히 누구나 쉬운 일부터 한다. 힘든 일은 미루고 싶다. 가끔 게을러지고 싶을 때가 있다. 지금 한순간 편안함과 만족함을 위해 게으름과 타협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게 인간이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일도 마찬가지다. 게을러지려고 하면 끝도 없이 게을러지는 게 인간이다. 하지만 힘든 일을 하다 보면 일 근육이 생겨 점점 실력이 붙고 요령이 생겨 어려운 일도 쉬워지게 마련이다. 오늘의 게으름이 내일의 불안함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의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5번째는 스마트폰이 우리의 시간을 훔쳐가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짧은 시간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언제든지 원하는 상대방과 연락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삶이 더욱더 여유로워지기는커녕 더욱 바쁘게 만들었다. 늘 시간이 부족하고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우리는 항상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잠시도 자신에게 쉴 틈을 주지 않는다. 항상 무언가를 보고 있다. 쉴 시간이 없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실시간 연락을 받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인간이 편리하자고 만들어 놓은 기술이 우리 삶을 얽매고 더욱더 압박을 가한다. 시간을 관리하는 데는 고려사항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 하지만 자신에게 더 많은 기쁨과 자유를 선사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 기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빌 게이츠처럼 가슴을 뛰게 하는 목표 선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을 사랑에 빠지게 해줄 멋진 목표부터 찾아보자. 혹시 아는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보다 훨씬 부자로 만들어줄 목표가 당신의 가슴 속에 뛰고 있을지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시간 관리가 어려운 이유 5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당신은 인생 목표가 있으신가요? 어떤 꿈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직장을 다니시고 달려나가시면서 시간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건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당장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들은 자꾸자꾸 뒤로 미뤄지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역할 때문이었어요. 사회에서, 회사에서, 집에서 주어진 역할을 담당하느라 나의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시간을 거기에 할애해야 하는 것 때문에 시간 관리가 어렵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게을러지는 습성, 그리고 5번째는 스마트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모든 5가지들을 아우를 수 있을 만한 딱 한 가지 시간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 반드시 이건 이루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다면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테고, 사회에 나가서 혹은 집에서 역할 분담을 할 때도 누군가와 같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목표가 있어. 그래서 너가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어. 라고 같이 협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을러지는 습성과 스마트폰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평소에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름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저는 목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이 목표 설정을 도와드리기 위한 모임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아래쪽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요. 혹시나 스스로의 인생 목표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 모임을 통해서 같이 저와 함께 인생 목표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이 시간 관리하는 방법 중에 좀 좋은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